지방도 돈 벌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분들은 지방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냐? 지방 왜 날립니까? 긴급 처방하겠다. 2025년 1월 15일에 취득세 중과 풀고 종부세 특례 완화하겠다라는 게 있었고, 공시가 2억 원 이하 지방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시행은 언제 되냐? 이거는 지난달 기사였어요. 2분기 안에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이게 입법 예고를 하고 뭐 60일 이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방을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고, 지방 건설사들이 지금 꾸준히 좀 도산한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기사를 봤을 때 지방 부동산 경기 혹은 지방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 취득세 중과 풀어주는 건 거의 할 것 같습니다. 2분기 중 지방 취득세 중과 완화를 시행 예정인데요.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거 있죠. 요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보는 겁니다. 긍정 영향은 뭐냐면, 일단 지방이 지금 현재 싸다. 왜냐면 서울은 지금 전고를 막 하고 막 이러는데, 지금 지방거 중에서 전고 돌파한 거 지금 대구 일부분 외에는, 울산 일부분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부산도 지금 아무리 좋은 것도, 정말 좋은 것도 아직 전고까지 못 갔고요. 그런 걸 보면 아직 지방이 가격이 싼 구간에 있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싼 서울 가격, 아파트를 되게 딥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방마다 다 시장이 너무너무 다르고 사이클도 다르고 이렇게 느껴지겠지만, 이걸 조금 뒤에서 보잖아요. 지방과 서울 부동산은 사실은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서울이 1군부터 5군까지 지금 분위기가 판이하게 다른 것처럼, 서울의 부동산과 지방의 부동산도 1군부터 5군처럼 나누고 판이하게 다른 걸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성격의 자산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서울이 올랐으니 막 규제를 때릴 겁니다. 규제를 때리게 되면은 반대로 역으로 지방으로 돈이 흘러갈 수 있는 물꼬를 터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많이 침체됐죠. 지방 지금 건설사들이 많이 도산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주택이 건설이 안 된다는 뜻은 궁극적으로는 그 지방 경기가 살지 않는다는 뜻이고, 지방 경기에 낙수 효과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그 지방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게 되게 우선이고, 왜냐면 부동산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연관된 산업들이 되게 많고, 아파트가 올라감으로써 또 건설사가 또 시행을 시작하고 건설을 시작함으로써 거기에 떨어지는 수많은 연관된 분야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고용 효과가, 협의 촉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부동산을 살리는 게 되게 필수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오는 건 취득세 중과 배제일 뿐인데, 저는 앞으로 조금 더 의미 있게 나오려면 양도세 배제도 있어야 된다고 하고, 지금도 DSR은 일부 진행 중인데 그것도 아주 극적으로 저는 풀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2026년 6월에 결국 표를 받아야 되고, 지금 서울 가요 다 알고 있습니다. 지방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서울은 저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는 왜 뭐 하는 거냐 도대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당근책에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 영향 가장 큰 건 이제 인구 감소겠죠. 문경, 상주, 인구가 막 10만대인 애들, 그런 애들 다 가격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오른 이유는 아무래도 공급 때문이에요. 거기가 인구가 감소하지 않냐?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인구 감소가 실제 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아파트가 대상승장이 오려면 결국 심리를 건드려야 돼요. 특히나 누구 심리냐? 실거주의 심리를 자극시켜가지고 실거주가 이게 한 번에 사야지 그게 가격이 시장에 빵 올라가거든요. 다음 칸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그 심리가 불이 붙여지기에는 그게 잘 안 붙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리고 투자자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은 투자자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임대차법 때문에 투자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저희 완전 선배들이죠. 완전 선배들이 하실 때보다는 양도세 일반과세 하는 것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임대차법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회전이 좀 더 어려워진 거죠. 근데 공급은 똑같이 속도는 똑같아요. 이게 지금 엑시트하는 속도는 더 늘어진 반면에 공급하는 속도는 똑같다고 하면 리스크가 올라가는 속도는 이전과 똑같은데 엑시트 상황이 더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사실. 그리고 지방에도 좋은 신축이죠. 누가 봐도 좋은 신축. 그런 거 다 2억이거든요. 3억도 있고요. 이 정도 돈이면 수도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사실은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지방선거가 있는데 수도권 외곽에 대해서 하나도 오르지 않은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 대해서는 폭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여기에 비해서는 선정이 낮아요. 가능성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지만 어쨌든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누가 합니까? 선거가 있다는 거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했고요. 사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저는 긍정적인 게 부정적인 것보다는 훨씬 더 지방 투자를 함에 있어서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싼 가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울이 올라감으로써 가격이 올라오지 않는 지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결국 서울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방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에 대해서는 반사이익을 봤다라고 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불구하고 같은 가격이거나 가격이 좀 더 들어도 그래도 수도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유 그래도 어쨌든 내가 돈이 좀 부족하고 이러면 그래도 가격이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제 뷰를 좀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은 지방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투자를 하기에 돈이 부족한 분들, 수도권 투자는 그래도 의미 있는 단지들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2억 5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2억 5천이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내후년까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늦어도. 그러면 한 채는 할 수 있습니다. 2억까지도 가능해요. 내후년까지. 왜냐면 매정가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저는 지방을 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두 채를 다 채웠다. 두 채를 다 채웠는데 8%나 12%가 겁나는 분들 있죠. 네, 지방 가야죠. 왜냐면 지방은 다시 1%대니까. 그런 분들은 지방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돈을 더 모으셔가지고 수도권에 매정계획 줄 걸 기다려가지고 12%까지 포함하셔서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혹은 8%까지 하시는 것도 방법일 거고요. 취득세 중과가 겁나진 않아. 난 8%랑 12%가 겁나진 않는데 돈이 부족해. 8% 11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1번은 두 채를 채우지 않아도 돈이 부족한 분들은 저는 지방 투자를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너가 신나게 얘기했잖아. 이런 지방에 리스크가 있고 이런 리스크가 있고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부동산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투자라는 거는 그 투자에 필요한 입장료라는 게 있잖아요. 취득세, 매전갭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그런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거, 입장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게 맞죠. 그거를 인정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나 수도권 나 못 들어가? 그럼 난 그거 인정하겠어. 그 대신에 나는 지방으로 갈게. 왜? 지방도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저는 지방도 돈 벌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좋은 거 잘 살면.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해보니까 이것들을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욕심내지 말고 200%면 조금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3천만 원 투자했어요? 6천만 원 됐어요? 그럼 나오세요. 아닌데요. 내가 이거 비교평가 해보니까요. 아직 여기 싼데요. 나오세요. 3천만 원 투자했 5천만 원 투자했어요? 1억 됐어요? 빨리 나오세요. 나올 수 있으면 나오세요. 돈을 벌었으면 나오세요. 지방은 팔릴 때 파는 겁니다. 200%안 돼도 나올 수 있을 때 나오세요. 지금 마이너스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미련 없이 나올 테니까 나 올랐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싸니까 그런 거고요. 나중에요. 나중에 올랐을 때 얘기해요. 해보세요. 네. 세금은 주의하십시오. 결국 지방에서 수익률을 갉아먹는 건 있잖아요. 세금이에요. 매매가는 의외로 잘 오릅니다. 100%, 200% 먹는 거는 그냥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수익률이 워낙 작으니까. 근데 문제는 200%까지 먹었어. 심지어는 뭐 300%까지 먹었어도 세금 냈다 다 끝나. 세금 때문에 다 깎아 먹는다니까, 그 수익률을. 그거 생각해보면은 세금은 진짜 경시할 건 아니다. 정리하면 뭐냐? 돈이 부족하면 지방 가도 된다. 그리고 취득세 다 채웠으면 지방 가도 된다. 8%, 12%까지 돈 안 되면 지방 가도 된다. 그럼 다 지방 가도 되냐? 아니요, 안 가셔도 돼요. 그냥 돈 모아도 되죠. 수도권 해도 되고. 그거는 이제 자신의 선택에 달린 거죠. 그거는 이제 자신의 현재 상황, 그리고 자산 상황, 그리고 내 앞으로의 그 목표, 이런 거에 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돈이 부족하니까 지방을 아주 도외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근데 다만 뭐 뿌리가 되는 자산들은 수도권에 심는 것도 나는 좋겠다. 돈이 되는데 내가 이걸 조금 더 회전시켜 가지고 지방 걸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아직 수도권에 싼 게 있으니까 수도권을 먼저 보는 건 어떨까라고 추천드리고 싶긴 해요. 네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